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의 수요 회복에 대비해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을 생산 거점지로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산단 조성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이 공단에 있는 입주업체 4곳은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입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 유가 상승 전망에 따른 해양 플랜트 호황기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야드에 전부 상선 물량으로 깔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양 플랜트가 호황이 돼서 들어왔을 때는 해양 플랜트를 할 부지가 없습니다. 거제 해양 플랜트 국가산단 입주를 결정한 업체는 모두 33곳. 남해안 일대에 흩어져 있는 조선과 해양 플랜트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국가산단 조성산업 수요 측정과 타당성 분석을 통해 거제를 국가산단 최적지로 평가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관련 업체들을 집적시켜서 모듈화함으로 해가지고 대형 건조업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산단의 연구개발 기능이 포함돼 체계적인 해양 플랜트 업체 육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업무 협의에 나서는 한편 거제시의회와 지역시민단체도 산단 조성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거창군이 20억 원을 투입해 만든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문을 닫게 돼 농촌학교의 급식난이 우려됩니다. 급식센터와 개별 학교들이 수의 계약한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거창 지역 30여 개 초중고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급식 지원센터입니다. 학교에 공급할 농산물로 가득 차야 할 저온 창고가 텅 비었고 각종 식재료를 보관하던 바구니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5년여 동안 운영되던 급식 지원센터가 다음 달부터 문을 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잠정 중단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물건 받을 게 없고 지금 9월 말까지 운영할 그런 분량입니다. 사태 발단은 올해 초 경남도 의회가 급식 지원센터 운영을 위법하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교육청 지침은 계약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급식센터와 학교 간에는 수의 계약을 해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30여 곳이 넘는 학교들이 이 급식 지원센터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이후 납품을 받는 학교는 절반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급식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온 업체는 누적된 적자로 운영을 포기한 상황. 새로운 납품업체를 찾아야 하는 면단이 작은 학교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갖다 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니까 업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경남 거창구는 뒤늦게 급식 지원센터를 직영화하기로 했지만 정상화되기까지 농촌 학교들의 급식난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 2단독은 지난해 진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 조합장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전임 조합장이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로 물러나 보궐선거를 하는데 정 조합장이 악습을 되풀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진주축협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명함 등을 돌리고 선거 당일 차로 120만 원 운반하고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이 마을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의 법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합니다. 경찰은 사고 사상자 감소 차원에서 많은 사람을 태우는 버스의 법규 위반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경남에서 버스 교통사고는 140여 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고 지난해 버스의 교통사고율은 12%로 전체 교통사고율 0.76%의 15배를 넘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K-팝 월드 페스티벌이 내일 창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으면서 대회가 열리는 창원이 K-팝의 중심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풀벌레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고즈넉한 산사. 다양한 피부색과 눈빛을 가진 청소년들이 명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K-팝 페스티벌 참가자들입니다.
창원에서의 첫 밤을 템플스테이로 보내며 저마다 소원도 빌어봅니다. cho ba mẹ em và mọi người có một sức khỏe thật là tốt, luôn vui vẻ hạnh phúc và em mong là nhóm của tụi em đạt được kết quả tốt nhân 10 lần. 전통을 체험한 참가자들은 창원 비엔날레 전시장도 찾아 현대 예술에 푹 빠져봅니다. K-팝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시로만 알았던 창원의 다양한 모습에 참가자들은 매력을 느낍니다. Selama di Cawon belum berkeliling, tapi sejauh ini sangat menarik karena apalagi diberi kesempatan ke tempat ini. Sejauh ini kota Cawon menarik. 이렇게 해마다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다녀가며 창원은 K-팝의 중심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K-팝 페스티벌은 국내용이 아닌 글로벌 행사이기 때문에 세계의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 청소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K-팝 월드 페스티벌은 내일 저녁 창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2차 잠정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현대차 노사의 교섭이 불발됐습니다. 잇따른 파업에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는 안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주아랑 기자입니다. 9월 내 타결을 위한 현대차 노사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 추가한 제시를 위한 여건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제는 노조가 결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가 잠정 합의를 조건으로 한 최종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조는 어제 8시간 파업에 이어 오늘과 내일도 매일 1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22차례의 파업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생산 손실액은 모두 2조 6천여억 원. 잇따른 파업과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기에 급기야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노조의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 경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인데 긴급 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을 개시해야 합니다. 지난 1993년 현대차 파업에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 적이 있는데 노사는 긴급 조정권 발동 하루 만에 임단협에 합의했었습니다. 9월 내 타결이 무산되면서 노사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졌던 지난해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주아랑입니다. 우산 챙길 날이 참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벌써 나흘째 비 예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강수량은 10에서 50mm로 예상되고요. 굵직한 빗줄기는 아침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다시 비가 지나겠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 빗줄기는 개천절인 월요일까지 그쳤다 내리기를 반복하겠습니다. 17호 태풍 매기가 남기고 간 막대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계획에 차질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구름량 가득한 가운데 곳곳에 안개가 짙은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의령은 18도로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낮에는 거제 22도, 김해는 23도로 예년 수준을 2,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의 아침 기온 19도, 합천 역시 19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남해 22도, 산천과 거창 21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경남지역연합회와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청년 실업 해소와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남 창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두산 공작기계가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에서 전략물자 수출 자율심사 유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지난주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에 참가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 상담을 했습니다.
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운영하는 경남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 다음 달까지 16개 학교 300여 명 학생이 방문해 진로 체험을 합니다. 다음 달 4일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47만 명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만 75세 이상 노인이 먼저 다음 달 4일부터, 만 65세에서 74세는 다음 달 10일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상남도는 민간 지정 의료기관을 지난해 900여 곳에서 100여 곳 추가로 늘렸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진과 원전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현숙 도의원 등 도의원 28명은 활성 단층지대에서 원전 사고의 예방과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활성 단층대에 세워진 원전의 가동 중단과 안전 점검,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획의 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주시가 지방세 1,251억 원을 상환하면서 채무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진주시는 사봉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1,42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완료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서 지방채를 전액 조기 상환해 약 64억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1회 지리산 문학제가 다음 달 1일과 2일 이틀 동안 함양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립니다. 문학제 첫날은 제11회 지리산 문학상과 최치원 신인 문학상 시상식이 열리고 둘째 날은 지리산 백무동에서 함양문학기행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리산 문학재전위원회는 지난 7월 부산 출신 박지웅 시인을 제11회 지리산 문학상 수상자로, 대구 출신 최지원 시인을 제11회 최치원 신인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